어때 잘 보냈어요? 어때 좋은 꿈 꿨어요? 오늘 우리 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마음은 뭐예요? 합격이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새로운 것도 이제 연휴도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이제 마음 새롭게 다지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는데 3월 달부터 시작하니 일찍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무슨 법이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14일 동안 안 봤으니까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자, 지적의 3요소 뭐예요?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거 하나 외우는데도 참 어려워요, 사실.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올해 내년에 2024년에 무슨 평가가 되느냐.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따야 돼. 무조건 따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해야 돼요. 자, 아무래도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반반이 주관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객관식은 그러면 뭐예요? 지문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럼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안 외워지면 자주자주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나중에 상대평가가 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적의 3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것은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지문에 다 등장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봐서 합격의 비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복. 두 번째는 뭐예요?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자, 익숙해졌나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현재 뭐예요? 지적 그러면 뭐예요? 지적. 토지죠. 지적은 권리관계의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어제도 전화 한 통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점수가 잘 나온대요. 근데 이제 포기를 했어. 다시 이제 시작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뭐가 보이는데? 백지로 보이는데, 백지. 왜 백지로 보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죠. 왜 백지로 보일까요? 딱 첫 번째, 요즘 수강생들이 이런 게 많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난독증이 많아. 난독증이 많다라는 겁니다. 난독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평상시에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만 시험장 가서 백지가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방전은 뭐예요? 난독증인데 그럼 난독증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바로 요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개념을 모르면 뭐가 안 돼? 문장 해석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문장 해석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뭐예요? 문해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어. 급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쭤봐 줄게요. 그러면 수요량의 증가하고 수요의 증가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요? 여기 1차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1차 합격한 사람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수요량의 증가 뭐예요? 기준은? 수요의 증가의 기준은? 봐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답변을 어영부영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모른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수요량의 증가는 가격이죠. 가격. 수요의 증가는 가격 이의 사유겠죠. 그러면 소득은 가격이 아니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예요? 수요량의 증가예요? 수요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럼 곡선 자체의 이동을 그러면 나타내는 게 뭘까요? 수요의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수요의 증가, 감소 이게 되겠죠. 근데 학개론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학개론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을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난독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은 절대 3, 4월 달까지는 서두르지 말고 자꾸 요걸 잡아요. 뭘 잡아요? 개념 자체를 잡으라는 거야. 개념 자체를. 그러면 개념이 잡히면 뭐가 잡히죠? 이제 틀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틀 자체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 이제 뭐 나가죠?
경계는 이제 문을 칠 때 되니까 별표 5개를 딱 해놔봐요. 자, 저희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기존 수강생들은 괜찮죠. 그러면 난독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정돈 자체가. 조금 봐봐요.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예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럼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해해서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해를 해야 돼. 토지의 표시.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몇 필지죠? 한 필지죠.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신수동. 그게 뭐예요? 소재, 369가.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그러면 저 14일 전에 지목과 관련돼서 배웠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용도 지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용도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지목은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그렇죠. 28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은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 배웠으면 뭐예요?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경계가 나오면 좌표죠. 그럼 토지 표시사항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가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토지의 표시.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이걸 활용을 못 해먹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그럼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 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뭐고 절차관계가 뭐고 실체관계가 뭐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은 뭐예요? 절차관계야. 즉 절차관계고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뭐예요? 공시라는 겁니다. 지적 파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어떤 사람은 표시라고 읽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사실관계. 이렇게 읽어야 뭐예요? 문장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로치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울타리예요. 울타리라고 딱 써놓고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뭘 잡아야 돼? 경계를 잡아야죠. 그럼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몇 필지? 세 필지. 그렇죠. 세 필지가 돼. 누구예요? 가필지 이렇게 나와야죠. 어떤 사람 써먹지를 못해요. 필지라는 용어를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가필지, 요거는 얼필지, 요거는 병필지야.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온 사람들은 바로 배우면 바로 써먹어요. 어떤 사람은 써먹지를 못해.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맨날 우리 법대생에 법대생에 말끝마다 뭐가 들어가요? 실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말끝마다. 자, 실익이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짬뽕을 먹는 실익이 뭐고, 밥을 먹는 실익이 뭐냐? 제가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2차에서 가서 떨어지는 거야. 2차는 논술행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필지, 얼필지, 그러면 병필지가 되죠.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 되죠. 여기에 뭐가 돼요? 경계가 되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유추해봐요.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경계의 개념을 잡으니까 여기에다 박스를 하나 딱 쳐놔요. 무슨 별? 필지별이야. 그럼 지행별로 이름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필지별. 직선이에요, 곡선이? 직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선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다 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더 써보죠. 자, 여기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경계점하고 경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점이라는 것은 점이 나와야 돼, 점. 그러면 우리 이미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뭐예요? 경계점이란 뭐예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 경계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경계점이 나오느냐, 경계점이 나오느냐, 경계가 나오느냐,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만 포인트를 잡아서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란 그러면 무슨 별로? 자, 필지별로. 무슨 점? 자,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는 거. 그래서 경계의 개념을 일단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10명 중에 10사람 다 틀려요. 경계란. 지행별로 이러면 다 틀린다라는 거야.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포인트를 잡을 때 필지별, 요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개념을 잡았으니까 지상경계 이치 표시. 요거는 요렇게 써놔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요렇게 감초라고 하나 딱 써놔요. 약방의 감초야. 자, 경계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라는 거예요? 유입되는 개념이 바로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보면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로 표시한 것. 이걸 뭐라 그래? 지상 경계의 이치 표시라는 것.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경계에 관한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화면 넘어갔죠. 그러면 경계란,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면 또 까먹어요.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간을?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그렇죠. 경계라는 개념을 딱 잡아요. 그러면 경계라는 단어를 보면 자꾸 필지별,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야. 자, 경계라는 것도 함부로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 원칙 줄 쳐놔봐요. 이렇게 줄 쳐놓고 일반 원칙.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필지를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한 필지를 그려봐요.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 한 세 분은 여기 앞으로 사각형은 그러는 게 아니라 필지야. 이게 필지. 몇 필지? 한 필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여기 이제 경계. 자, X축, Y축이니까 축척, 정대, 원칙, 그 다음에 경계. 그럼 하나씩 잡아보자고. 자, 경계는 누가 정해요? 경계는 국가가 정하잖아, 국가. 그래서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경계, 국정주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에다 국가라고 딱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적어놔요, 국가. 자,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럼 직선 동그라미 쳐놓고 경계 직선주의.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최단거리 딱 최단거리. 자, 경계는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죠. 그러면 경계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1.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다.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한 줄이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하나 써놨나 봐요. 축척 종대 원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뭐 우리가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척 종대 원칙.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축척 경계의 원칙은 이렇게 가로 열고 큰 도면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 떠나요. 자, 추가를 해야 되겠죠. 큰 도면에 따른다. 자, 경계라는 것은 뭐예요? 경계라는 것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넘어갔으니까 첫 번째 경계.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X축, Y축, 축척 종대 원칙. 요거는 잡아당겨요.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지금 뭐 배우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참고 표시를 해놓고 하나 써봐요. 자, 토지의 특성 한번 써봐요. 토지의 특성. 자, 토지의 특성 뭐가 있어요?
매년 하나 나오죠. 학교론에. 뭐가 있어요? 벌써 1차 뭐 학교 간 사람, 2차 분 뭐 두 분 계시죠. 자, 그럼 토지의 특성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써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잡아둘 거. 자, 우리 토지를 배우고 있죠. 써요. 뭐라고 써놨죠? 부부연계. 자, 첫 번째 불러봐 드릴까요? 부정성,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이 해와야 돼. 토지의 특성 그러면. 학교에서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부동성이라는 것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현장에 가야 되겠네. 그게 바로 임장활동이네요.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토지의 공개념이 탄생하게 되고요. 토지는 계속적으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간단한 그게 바로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자,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그럼 뭐 일물일가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네. 그거는 결론적으로 개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아는 거하고 자기가 뭐에 떠드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야. 겸손 안 하면 나중에 어디 가요? 하늘나라로 가셔. 진짜 합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합병으로. 열받으니까 합병으로 가죠. 자기는 시험의 시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대.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떨어져 보겠는데 공인중개사 딱 떨어지니까 합병이 일어나는 거야. 합병. 세 사람이 있잖아요. 중개사. 제가 27년 강의하면 29년 차죠. 올해. 공인중개사를 강의해보니까 합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세 분이 계셔. 세 분. 자, 고려법대 출신인데요. 자기는 시험에 시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대. 교수님, 저는 고려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요? 고려법대 출신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떨어졌거나 다음에 합병으로 돌아가셨어. 아, 진짜라니까. 이게 합병이 날만해요. 진짜. 이게 공인중개사가 붙어도 본전이고 떨어져도 본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가 날만해. 그러니까 남들은 다 되는데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죠. 바깥에서 보면 이게 자존감이 엄청나게 상실이 된다고. 이 자존감 자체가. 그 자존감 자체가 상실이 되니까 합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꾸 반복밖에 없어. 공인중개사는 딱 하나, 합격 비법은 하나밖에, 반복. 또 하나는 엉덩이밖에 없어. 엉덩이 가지고 자기가 주구중창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수학을 못해요? 그러면 게을러 빠진 거야. 게을러 빠진 거. 머리가 나빠서? 안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게을러 빠져서 그래요. 자, 법에도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식이 뭔데? 그게 바로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증명해서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여기도 이제 부동성의 원칙, 학견론하고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개가 기본이니까 저희가 이걸 5개 틀을 잡아놔야 돼. 틀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몇 필지? 한 필지. 이거는 경계죠.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이거는 경계, 불가분의 원칙, X축, Y축, 축적 정대의 원칙, 즉 부동성의 원칙,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동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따로 하나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왜 그러느냐? 이걸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자꾸 장난을 치거든. 자, 부동성의 원칙은 경계는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틀 잡아놓고 우리 신년 결혼식 한대 신혼부부죠. 자, 신혼부부는 뭐다? 연계다. 그래서 이제 부부 연계 틀만 잡으면 나와요. 근데 이제 형님들은 외웠어. 뭐라고 외웠어요? 부부 연계 시험장 가면 기억도 안 나. 왜 그럴까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부부 연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요 부가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보자고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토지의 특성 매년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동안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경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게 발표.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이렇게 이제 딱딱 정리해서. 자, 경계라는 것은 기준은 누가 정해놓은 거죠? 국가가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두자로 번치면 직권, 그렇죠. 직권이라는 거야. 자, 지번 그러면 권리의 사실. 그럼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 파트는 뭐하고 똑같아? 공법하고 똑같아. 체계가 공법. 원래는 이제 옛날에 이제 공시하고 세법이 만약에 과목수가 주면 공시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공시에서 지적 파트는 어디로 가요? 공법으로 들어가고 등기 파트는 어디로 가요? 민법, 부속법률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그럼 세법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학계론으로 들어가 버린다. 과목수를 줄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과목수를 줄이게 된다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 결정 기준은 누가 정해놓느냐? 국가가 정해놨다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고.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여기 한번 보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대 없대요? 없어. 없으면 여기에다 딱 박수 쳐서 중앙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대. 이때면 뭐야? 하단부. 자, 도로구가 등의 토지의 절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공법에서는 땅깎기로 나와. 그래서 땅깎기 여기에서. 그래서 요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나중에 여기 2번, 3번이 헷갈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요 절토된 부분은 뭐라고요? 상. 이렇게 한번 잡아두라고. 암기 코드를 해서 절상.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절상이라고 했더니 이제 땅깎기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럼 땅쌍이네요. 땅쌍. 그렇죠? 자, 그러면 해면이에요. 해면은 무슨 해자예요? 바다 해자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바닷물이 쭉 빠졌어요. 썰물이에요? 밀물이에요? 썰물이죠. 꽉 잡으면 밀물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대 만조이. 요 최대를 포인트로 잡아서 해면은 최대 만조이. 자, 수면은 수면 포인트 잡고 수면은 뭐예요? 최대 만수이라는 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작년 모의고사 봤더니 뭐예요? 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해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 만수이. 어때요? X. 해면은 최대 만조. 호수는 최대 만수. 요거에서 그 포인트를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뭐예요? 작년 재작년이 2.5점짜리고 4번과 관련돼서는 역시 학계론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이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최대 만수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제방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서 마무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려볼게요. 자, 높낮이가 없어요. 중앙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 수면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자, 그러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꼭 한번 출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4번이 아니면 그 다음 문제 페이지를 우리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한번 보면 자, 그걸 이제 책을 한번 보시죠.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특히 가로 3번을 한번 봐봐요. 가로 3번. 자, 별표 3개 놓고 가로 3번은 올해 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3번을 한번 볼까요? 자, 분할에 따른 시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 가로 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법을 이렇게 옆에다 하나 그려놔요. 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옆에다 다 그려놨을 거예요. 지난달 강의 듣는 사람은 원칙,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A적으로 가능한 것. 몇 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확정 판결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죠.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서 마무리를 줘보자고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건물이라고 그럴 때, 뭐, A하고 B하고 뭐 다툼이 벌어서 이 건물이, 이쪽 건물이 철거가 돼서, 그럼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판결을 받으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을 줄잖아요. 확정 판결. 가로 3번과 관련돼서 1번이죠.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은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한번 보죠.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 아니야. 아니고 밖에 잘라버려야 돼? 안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다 줄 한번 더 꺼놔요. 무슨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거기 사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앞으로 암기 코드를 좀 만들어 놔야 돼. 도시개발 사업.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공공사업 줄 쳐놔봐요. 공공사업. 자, 공공사업 찾았죠?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지목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봐요. 몇 개가 있어요? 8개요? 9개? 자, 쓸지도 몰라요. 8개가 있죠. 자, 8개. 지목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8개를 읽으면서 뭔가 감각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학교용지. 감각은 뭐예요? 공공사업이거든. 공공사업. 그럼 8개와 관련돼서는 주로 공통점이 공공이야. 그러면 거기에다 유지를 형광펜을 딱 꺼놔요. 유지예요? 유원지예요? 유지. 그게 자주 출제돼. 그럼 용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시험 장갑은 빨리 풀어야 되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그래서 이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세 사람은 오늘 처음, 네 사람은 이번 달 처음 강의 들으니까 뭐예요? 써놔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절이 뭐예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그럼 결론적으로 자, 천이 뭘까요? 하천. 제가 뭘까요? 제방. 그 다음에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문으로 나올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봐봐요. 자, 학교 형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 좀 이제 형님님들을 좀 괴롭히죠. 그러면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어때? X야. 항상 유진지, 유원지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보죠. 요거죠.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야. 요거는 안에 있고 밖에 있어요. 그럼 잘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도시군 관리 계획선 줄잖아요. 자, 도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올해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은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래서 어떻게 학사공도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 자, 하기 그러면 학사공도, 학이 뭘까요?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또 사자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다시 한번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있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찾았죠? 자, 그러면 자꾸 반복을 한번 해봐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한번 써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같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야.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어때요? 이거는 기타 공부가 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가 돼요? 지적 공부가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경계점 좌표. 그러면 뭐 틀림없어. 그럼 봐봐요. 자, 설명 들어봐요. 자, 그러면 과거에 30일 때 30회인가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뭘로 장난쳤을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장난쳤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그러면 자기가 익숙해져야 돼.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첫 줄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 줄쳐놨어요. 자, 포인트를 하나 잡아봐요. 거기 지상경계를 포인트를 잡아요. 자, 자기가 읽어가면서 지상경계. 자, 지상경계 거기가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 포인트가 경계점 좌표라면 뭐가 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봐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결정 작성 관리한다. 어때요? X가 된다. 자, 30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일단 익숙해지라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꼭 좀 짚어야 되고.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뭐 등록사항이 포인트가 되겠죠. 뭐가 등록되는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1번 체크예요. 기억에 가서 소재 지번. 자, 니은과 관련돼서 지목 포인트 딱 잡아요. 지목.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억과 니은은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방법이 없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계점 좌표. 그럼 디귿에 뭐가 나오죠? 경계점 좌표. 그 다음에 디귿에 리얼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요거는 자, 3번 정도가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냐 등록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만약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어떤 사람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봐봐요. 앞으로 이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금방 했는데도 봐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그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기타 공부지만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호시 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100% 다 끝났어요. 이제 틀리면 본인 책임이야. 이제 경계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자, 봐봐요. 경계란 그러면 뭐예요? 실지별,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계. 경계 결정 원칙. 그러면 1 하면 나와야죠. 경계, 직선주의. 2. 자, 경계 국정주의. 2. 경계 직선주의. 그럼 3. 경계 불가분의 원칙. 4. 축척 종대의 원칙. 5. 보동성의 원칙.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높낮이가 없다. 뭐예요?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절상,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하니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해면은 그러면 제방은 바꿨죠. 어깨선.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3월 모의고사에 이제 뭐예요? 모의고사를 보면 가장 먼저 도출하는 게 바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출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 5월 달 모의고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거고요. 다시 우리가 보면 자,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관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회의적으로 돼야 안 돼. 돼. 그럼 특징은 학사 공도, 학정 판결, 또 자, 도시개발사업, 사업자사항, 공공사업,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요? 유지, 그렇죠? 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자, 대표적으로 우리 토지 표시사항에서 3개 정도는 꼭 기억해두고, 소재, 지방, 지목, 요 3개. 그럼 나머지는 뭐에 자꾸 눈팅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계가 나오면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라는 게 반복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까먹는 거지. 경계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 끝났고요. 근데 99.9%만 끝나서 1%가 하나가 있어. 0.1%. 그거는 뭐 다음 코스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앞으로 요 정도 하면 경계 나오라고 그래요. 경계. 절대 안 틀린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해력이 우리가 확보가 되려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경계.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 정도는 기억해둬야 돼. 경계는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지적은 결론적으로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거. 자, 경계는 무조건 2.5점짜리예요. 한 문제는 분명히 출제가 되니까 경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 정강의 듣는 사람은 경계 개념만 하나 딱 기억해두면 돼. 앞으로 자 24번이 남아있다고. 24번이.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들어가면서 반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경계 요즘 뭐 몇 달 지나니까 어때? 나머지가 뭐 요즘 민법 어려워 쉬워요? 아직 뭐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지 쉬운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똥오줌도 못 가리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어렵다 쉽다. 그러면 저분이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뭐예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아직 똥오줌도. 지금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습관부터 들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자, 선생님 저는 작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습관을 들여요. 습관을 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번 털코스에 꼭 기억해 둘 거는 경계란 개념을 잡으라고. 경계란 무슨 별로? 툭 치면 필제별로. 경계점과는 뭘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 자, 우리 사람이 갖다 대면 경계는 울타리에 해당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그거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반복을 자주 해서 이제 2.5점짜리를 확보해 놓으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저축성 공부를 해야 돼. 저축성 공부를 해야 돼. 요즘 봐봐요. 자, 이번에 전쟁 나면서 가스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늦은 사람은 유비무환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다 조치를 취해놨다고. 그래서 작년에 뭐예요? 가스도 바꿔놓고, 가스도 다 뭐예요? 자, 그러면 가스 보일러도 싹 다 바꿔놓고, 뭐예요? 문풍지 싹 발라놓고, 그래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문제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야. 남 탓. 못난 사람은 남 탓하는 거야. 맨날 뭐 남 탓이죠. 아마 뭐 공시법이 안 돼. 공시 값상이 탓이래. 본인 탓이야. 본인 탓이라. 자, 합격을 하는 것은 선생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 탓이요. 본인이 열심히 해줘야 돼. 저는 알려줄 거는 다 알려줬어. 올해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반복하고 까먹지 않도록 저희가 반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독서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저기 구미에서 그래서 뭐예요? 올해 관리해서 잠글 거 잠가놓고 미리미리 했는데도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독서실. 그래서 막 실장님이 걱정을 하더라고. 막 걱정을 해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관리를 잘했는데도 용지를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대. 100만 원이. 아 괜찮아. 관리했으니까 그만큼 나오지. 관리를 안 했으면 200만 원이 나왔을 거라고. 왜? 잠글 거 잠가놓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먼저 받고 나서 막 실장님이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관리를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고 가스비가 분명히 올라갔을 거. 좀 있으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거다. 역시 시끄러워지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했는데도 그 정도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관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고. 그러니까 자, 경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 지적과 관련돼서 뭐예요? 오늘 지적에 대해서도 뭐예요? 경계와 관련돼서 툭 치면 경계란 다시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경계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나머지는 이제 반복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자, 또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체크해 놓고 잠깐 쉬었다 들어가자. 자, 7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 면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면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면적은 사람이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되는 거야. 가족. 써놔요, 가족. 가족에 해당되는 거야. 자, 우리가 뭐예요?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 곧 지적이죠. 사람의 뿌리가 뭐죠? 호적이야.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지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지목이 된다는 거야. 지목이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경계가 돼. 자, 그러면 자, 면적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람이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몸무게를 쟀어요. 쟀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러면 뭐예요? 57점 몇 나오겠죠. 그럼 등록을 할 때 이게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해서 등록하는가? 그게 바로 단수 처리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그러면 몸무게 이러면 큰일 날 사람이야. 몸무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은 뭐에 해당된다? 가족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러면 면적의 개념을 잡으면 하나만 잡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것. 자, 수평이 수직이에요. 수평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다? 평면 지적이야. 그래서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요. 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원 지적이니까 우리 지적 파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요. 자,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입체는 몇 차원 지적이죠? 3차원 지적이죠.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바꿔요. 자, 근데 이제 10사람 중에 10사람이 다 틀리는 지문을 한번 살펴보죠. 자,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OX, X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 수직이 틀렸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 의외로 다 틀려. 10사람 중에 10사람이 다 틀려. 모의고사 출제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항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정리정돈을 해놓고 이 수평이라는 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요즘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뭐가 왔어요? 노안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즘 20대들도 노안이 빨라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10사람이 다 틀린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그럼 면적이란 그러면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입체 지적이 아니라 2차원 지적이라는 거. 그걸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